관계는 가졌지만 분명 느낌은 있었습니다. 절정의 순간도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확인해 보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속이 텅 빈 듯한 허전함과 함께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내가 이제 정말 끝난 건가? 남자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멈춘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마음 한구석을 파고들지 않으셨나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는 60대 이상 남성이 전체의 약 30%에 달합니다. 3명 중 1명 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부끄럽고 창피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속으로만 사깁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겠지.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다가 결국 자존감마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호선입니다. 여성 비뇨기과 전문의로 25년 넘게 남성과 여성의 생식 건강을 연구해 왔습니다. 특히 고령 환자분들과 함께 그들의 삶과 고민을 나누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은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약물 치료가 아닙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단 일주일에서 2주일 안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검증된 자연 회복 방법입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변화가 올까? 하지만 72세 박영수 어르신이 단 2주 만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직접 목격한 후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포기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다시 남자가 된 것 같아요. 왜 전객이 나오지 않는 현상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진작에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괜찮습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남성 건강 문제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변화에만 집중합니다. 발기가 안 되거나 시간이 짧아지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전객이 나오지 않는 현상은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몸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작은 시스템 오류입니다. 마치 문을 닫아야 할 순간에 문이 열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문일까요? 바로 방광경부라는 문입니다. 이 문은 평소에는 열려 있다가 사정하는 순간에만 단단히 닫혀야 합니다. 그래야 전객이 제대로 요도를 통해 밖으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객은 잘못된 방향으로, 즉 방광 쪽으로 거꾸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역행성 사정이라고 부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현상이 60대 이상 남성의 3명 중 1명이 한 번쯤은 겪는다는 것입니다. 2024년 대한비뇨기 과학회에서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65세 이상 환자 중 약 5%가 전객 배출 이상을 경험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원인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첫째, 전립선 관련 수술을 받은 경우입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 수술 중에 방광경부 주변에 섬세한 근육이나 신경이 손상되면 사정할 때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전객이 방광 쪽으로 역류하게 됩니다. 수술 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이런 증상을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둘째, 당뇨병입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 수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간 혈당 조절이 되지 않으면 신경이 서서히 손상됩니다. 특히 말초신경과 자율신경계가 마비되면서 전객을 밖으로 밀어내는 섬세한 신호 전달 체계가 무너집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일반인보다 역행성 사정 발생률이 약 3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셋째, 특정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고혈압 약, 한구울제,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등은 근육 수축을 억제하거나 방광경부의 반응성을 낮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베타 차단제 계열 약물은 전객 배출 경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넷째, 자연적인 근육 약화입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회복 속도도 느려지고요.
60대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방광 주변 근육의 수축력이 15에서 20% 정도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골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쓰지 않으면 점점 힘을 잃습니다. 다섯째, 만성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의 자동 조절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수면이 부족하면 이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몸은 제대로 된 신호를 보내지 못하고 반응도 둔해집니다. 밤에 푹 쉬지 못한 날, 몸이 이상하게 반응했던 경험 있으시죠? 그게 반복되면 사정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0세 김동훈 선생님의 사례가 바로 그랬습니다. 김 선생님은 수년간 당뇨약을 복용해 오셨고, 3년 전 전립선 레이저 치료를 받으신 후부터 전객이 거의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통증도 없었고 소변도 잘 나오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불편한 것도 아닌데 괜찮겠지. 하지만 이건 불편하지 않다고 해서 괜찮은 증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면 성기능의 근본적인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존감과 삶의 질까지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변화 세 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이제 몸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첫 번째 실천부터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전객의 약 90%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몸의 수분 상태가 바뀌면 전객의 점도도 바뀌고 배출의 용이성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전객이 지나치게 끈적해지면서 요도 밖으로 밀어내기가 어려워지고 방광 쪽으로 잘못 흐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습관은 바로 물을 마시는 방식입니다. 그냥 많이 마시는 게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얼마나 마시는지가 핵심입니다. 제 환자 중 72세 박영수 선생님은 하루에 커피 2잔과 저녁 소주 1잔 외에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소변도 잘 나오고 목도 별로 안 마르니까 본인은 수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신체 내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혈액은 걸쭉했고 소변은 진하게 농축되어 있었으며 사정시 전객은 거의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도 정상 범위 상한선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박 선생님께 제가 권한 첫 번째 습관은 이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500ml를 한 번에 마시는 것. 왜 아침일까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약 6에서 8시간 동안 수분 섭취 없이 지냅니다. 그 사이 혈액은 농축되고 노폐물은 쌓입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을 단숨에 마시면 농축된 혈액을 순식간에 희석시키고 밤새 축적된 노폐물도 자연스럽게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관계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3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혈류 순환이 원활해야 골반 내 장기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충분해지고 전객도 부드럽게 배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을 마신 후 약 2에서 3시간이 지나면 체내 수분 밸런스가 최적화됩니다. 박 선생님은 이 두 가지만 일주일 동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전객의 흐름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고 사정시 느낌도 훨씬 명확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막혔던 게 뚫린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을 쓰시더군요. 그럼 구체적인 수분 섭취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총 2리터 이상을 목표로 하되 다음과 같이 나누어 마시세요. 아침 기상 직후 500ml 미지근한 물 점심 식사 전, 300ml 오후 중간, 300ml 저녁 식사 후, 200ml 관계 3시간 전, 300ml 해당되는 날, 잠자기 1시간 전, 200ml 단, 자기 직전 1시간 이내에는 수면 중 화장실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섭취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장의 농축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탈수에 훨씬 더 민감해집니다. 그럴수록 체내 노폐물 제거와 전객점도 유지를 위해 더 자주, 더 꾸준히 마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도 물은 목마를 때 마시면 되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그 생각을 완전히 버리셔야 합니다. 전객은 물에서 시작되고 물에서 건강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두 번째 실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은 민감한 주제지만 가장 실질적인 변화의 열쇠가 되는 부분입니다. 물을 통한 전객의 점도 조절이 기초 체질을 바꾸는 시작이었다면 이번에는 몸의 리듬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듬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몸의 자연스러운 생성주기, 그 중에서도 사정주기와 호르몬 분비 리듬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자주 해야 능력이 유지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 안 하면 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것은 젊었을 때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몸을 더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60대 이후에는 정자와 전객을 만들어내는 각 기관들의 회복 속도가 젊었을 때와는 확연히 다르게 느립니다. 전립선액은 하루 이틀이면 어느 정도 채워지지만 정자 형성은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낭과 전립선 모두 하루에 여러 번 채워질 정도로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템포를 유지하는 것이 회복과 생성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일에서 4일 간격으로 조절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짧은 간격이면 축적이 부족해 배출 압력이 떨어지고 너무 긴 간격이면 체내 재흡수로 인한 전객질 저하가 생깁니다. 저희 병원에 오셨던 68세 김태수 선생님은 매일 같은 시간에 무조건 사정하려는 강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매일 해야 늙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결국 전객의 양도 줄어들었고 심지어는 감각은 있는데 나오는 것이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몸이 따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분께 3일 주기 조절을 권해드렸고 그 사이에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조절을 병행하셨습니다. 2주 후 김 선생님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사정감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구나.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밤 11시 이전에 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밤 시간대,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충분한 수면 없이 무리하게 반복하면 전객 생성 능력 자체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시스템 전체의 무너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억제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전객의 양뿐 아니라 질과 배출 능력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횟수를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 생성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주는 것, 그게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방법은 조금 더 직접적인 접근이지만 효과는 그 어떤 방법보다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몸의 흐름을 깨우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배꼽 아래를 부드럽게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전립선 주변의 혈류가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배꼽에서 손가락 3마디 아래입니다. 그 지점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려주세요. 이곳은 단순한 복부가 아닙니다. 전립선과 정낭에 가장 가까운 위치입니다. 혈관이 복잡하게 얽히고 신경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곳이기에 조금의 압력에도 몸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70세 이정훈 선생님은 당뇨 합병증으로 혈액순환이 매우 나쁜 상태였고 기존 약물로도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저녁 10분씩 이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하셨고 한 달 후에 눈에 띄게 전객량이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약도 안 듣던 제가 이렇게 손으로만 바뀌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울림이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닙니다. 힘을 주기보다는 풀어주듯이 눌러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그리고 차츰차츰 깊이를 더해가면 됩니다. 특히 관계 30분 전에 이 마사지를 하시면 당일의 반응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류가 미리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정하면 전객의 배출 압력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마사지 할 때는 천연 오일이나 로션을 사용해 보세요.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이 피부 자극을 줄여주고
깊은 부위까지 압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마사지를 마친 후엔 미지근한 물 한 잔을 꼭 드세요. 순환이 열린 상태에서 수분을 보충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전객의 흐름만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립선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고 인슐린 저항성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어 당뇨와 연결된 성기능 저해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몸은 자극이 아니라 정성 있는 터치에 더 잘 반응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회복의 과정 안에서부터 에너지를 불어넣어줄 천연 재료와 영양소의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저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서로 어떤 양으로 어떤 조합으로 활용해야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몸의 외부를 풀어주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내부에서부터 순환을 돕는 재료들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단순히 좋다더라는 말에 의존하기보다는 왜 좋은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나는지가 핵심입니다. 우선 아르기닌입니다. 아르기닌은 체내에서 산화질소 NO를 생성하는데 이 산화질소가 바로 혈관을 확장시키고 전립선과 골반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특히 음경 해면체의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 사정시 압력을 높이고 전객 배출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도와줍니다. 그럼 어떤 음식에 이 성분이 많을까요?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씨, 호박씨 같은 견과류가 대표적입니다. 그중에서도 호박씨는 아연 함량도 높아 정자 형성과 테스토스테론 분비에도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69 세정민수 선생님은 하루에 호두 5알, 아몬드 7알, 호박씨 한 스푼을 매일 간식 대신 섭취하셨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아침 발기 반응이 달라졌다고 하셨고 3주 후엔 관계 중 배출의 양상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르기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트룰린이 더해져야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시트룰린은 체내에서 아르기닌으로 전환되며 보다 지속적인 산화질소 생성을 유도합니다. 수박이 대표적인 시트룰린 식품입니다. 특히 흰 껍질 부분에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수박을 꾸준히 먹기 어려운 분들은 수박즙이나 시트룰린 보충제로 대체해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서울대 비뇨의학과와 일본 오사카 대학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아르기닌과 시트룰린을 함께 복용한 60대 남성 그룹에서 4주 후 배출력, 전객점도, 성적 만족도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고 발표됐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복용 타이밍입니다. 아르기닌은 공복에, 시트룰린은 식후에 섭취하면 흡수율과 체내 반응이 극대화됩니다. 아르기닌은 위가 비어 있을 때 흡수가 빠르고 시트룰린은 음식물과 함께 있을 때 천천히 지속적으로 흡수됩니다. 저는 이 조합을 내부 순환 부스터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72세 김성우 선생님은 이 조합을 3주간 실천한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 안에서 막혔던 게 한꺼번에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봄에 얼음이 녹듯이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같은 속도로 반응이 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성분들은 오랜 기간 누적 효과가 강하므로 최소 4주 이상은 꾸준히 드셔야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좋은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아연입니다.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필수적인 미네랄이며 정자의 질과 양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전립선에게 아연이 풍부해야 전객의 항균 작용과 정자 보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굴, 소고기, 호박씨, 검은 콩에 아연이 풍부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15mg 정도인데 음식만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다면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아연은 과다 섭취 시 구리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하루 40m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마사지를 통한 외부 자극과 천연 재료를 통한 내부 영양 보충이 결합되면 몸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하루 일상 속에서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소개한 방법들을 실제 일상에서 적용 가능한 하나의 완벽한 루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머릿속에 정리해 보면 뭔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을 단 24시간 안에 하루 루틴으로 묶는다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게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 루틴.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500ml를 마십니다. 밤새 농축된 혈액을 희석시키고 전객의 점도를 부드럽게 만드는 첫 시작입니다. 물을 마신 후 10분 정도 지나면 화장실을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그 후 공복 상태에서 호두 5알과 아몬드 7알을 섞은 견과류를 소량 섭취하세요. 이것이 아르기닌의 공복 흡수를 돕습니다. 그 다음 가볍게 복부 마사지를 해주세요. 손바닥으로 배꼽 아래를 둥글게 천천히 돌려줍니다. 3분에서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마사지는 단순히 혈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루 내내 골반 장기에 따뜻한 긴장감을 부여하는 자극입니다. 마치 몸을 깨우는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점심 전 루틴, 점심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 300ml과 함께 시트룰린을 섭취합니다. 수박즙이나 시트룰린 보충제 모두 좋습니다. 이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는 식사 후 혈류가 소화기관으로 집중될 때 자연스럽게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후 중 루틴.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가벼운 산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30분간 골반을 흔들어주는 걷기가 이상적입니다. 걸을 때는 보폭을 조금 넓게 하고 골반을 자연스럽게 좌우로 움직이며 걸으세요. 하체 혈류순환은 전객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산책 후에는 다시 물 300ml를 섭취하고 호박씨 한 스푼을 간식처럼 씹어 드세요. 저녁 루틴.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소화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은 전립선 염증과 혈액 점도를 높이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등푸른 생선, 두부, 채소 위주의 식단이 좋습니다. 특히 토마토, 브로콜리, 마늘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에는 다시 한번 배꼽 아래 마사지를 10분간 해주세요.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은 압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립니다. 관계가 있는 날의 특별 루틴. 만약 관계가 예정된 날이라면 다음 3가지를 꼭 실천하세요. 3시간 전 미지근한 물 300ml를 마십니다. 이때 공복이 아니어도 됩니다. 1시간 전 복부 마사지를 5분에서 10분간 합니다.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30분 전 조용한 곳에서 심호흡과 긴장 이완을 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것만으로도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사정 반사가 원활해집니다. 3가지만 실천해도 전객의 흐름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몸이 준비되는 느낌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주기 조절의 중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기 조절입니다. 몸이 회복하고 생성할 시간을 주어야 매번 배출되는 전객의 질이 유지됩니다. 2일 혹은 3일 주기를 권장합니다. 지나치게 자주 하지도 지나치게 오래 끌지도 않도록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관계를 가졌다면 다음은 수요일이나 목요일이 적당합니다. 그 사이 몸은 전객을 생성하고 전립선은 회복하며 호르몬은 재충전됩니다. 밤 루틴. 자기 1시간 전에는 다시 한번 미지근한 물 200ml를 마시고 짧은 복부 마사지를 합니다. 3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루틴이 하루를 정리하며 다음 날을 위한 회복을 준비하는 작은 의식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밤 11시 이전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드세요. 수면은 모든 회복의 기본입니다.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아무리 다른 것을 열심히 해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이 모든 루틴은 한 번에 완벽히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늘려가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의식의 전환이고 몸을 돌보겠다는 작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지금까지 따라오신 여러분이라면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실천을 통해 실제로 변화한 한 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 안엔 여러분도 공감할 만한 장면이 꼭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이쯤에서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 남부의 한 작은 마을에서 혼자 생활하시던 74세 김병준 어르신, 노년기간 배우자와 사별한 후 몸이 조금씩 변해가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아무 감흥도 없고 자꾸 뭔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듯이요.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는 눈도 제대로 마주치기 어려워하시며 자신을 고장난 기계 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전립선 크기는 기준치보다 1.5배 정도 커져 있었고 전객량은 거의 측정이 안 될 정도로 적었습니다. PS의 수치도 약간 높아져 있었고요. 그런데도 김 어르신은 병원 치료보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겠다며 제가 알려드린 루틴을 차근차근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 매일 아침 마시는 걸 습관처럼 만들고 배 마사지는 밤마다 라디오 들으시며 5분씩 하셨습니다. 식단도 바꾸셨어요. 매일 먹던 라면과 햄버거 대신 두부와 채소 위주로 바꾸시고 간식을 줄이고 견과류와 수박 껍질을 삶아 차로 마셨습니다. 처음 2주간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실망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직 아무 느낌이 없어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몸은 정직합니다.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3주째 되던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김 어르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제 느낌이 돌아왔는데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김 어르신의 얼굴에서 살아있는 기운을 봤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2달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셨고 전객량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전립선 크기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고 PS의 수치도 안정화되었습니다. 이젠 병원 오실 때마다 자신의 루틴을 다른 어르신들께도 열심히 알려드리십니다. 나는 다시 남자가 됐어요. 정말로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울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변화는 크고 대단한 치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반복한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몸도 마음도 다시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을 다시 믿어보기로 한 순간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몇 달 후 김 어르신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처음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늙어가는 거라고.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몸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제 마음이 먼저 포기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았는지 모릅니다. 당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따라오신 분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 모든 흐름을 가볍게 정리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차분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몸의 문제보다 더 어려운 건 마음이 먼저 포기하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그럴 나이가 아니야. 굳이 이런 걸 신경 써야 하나? 이런 말은 몸이 먼저 한 게 아니라 세월이 만든 외로움이 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때 활활 타오르던 시절을, 숨죽여 견디던 계절들을, 누군가와 함께했던 따뜻한 순간들을, 그 기억에 작은 온기를 다시 불어넣는 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마사지를 하는 손끝에서 물 한 모금 삼키는 그 순간에서 매일 똑같지만 꾸준한 루틴 속에서 우리 몸은 다시 대답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작은 용기를 드렸길 바랍니다. 꼭 모든 걸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겠다는 그 마음이 이미 절반의 회복을 시작한 것이니까요. 정리하자면 오늘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수분 섭취의 타이밍, 아침 500ml, 관계 3시간 전 300ml의 미지근한 물, 3일 주기 조절,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고 밤 11시 이전 취침, 배꼽 아래 마사지, 하루 2번, 5분씩 부드럽게 순환 자극, 그리고 견과류와 시트룰린을 통한 내부 영양 보충들. 이 4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4주 안에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이 계시다면 분명 언젠가 이 내용을 그때 봐서 참 다행이었다고 되새기게 되실 겁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 조용히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니까요. 댓글로 시작합니다. 단 한 줄만 남겨주세요. 당신의 용기는 다른 누군가의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직 몸과 마음이 대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74세 김병준 어르신도 해냈습니다. 72세 박영수 선생님도 해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배꼽 아래 마사지 5분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을 다시 믿어보겠다는 그 작은 결심으로. 당신의 몸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삶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